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다운 출발 후 다시 358선으로 밀려났고, 반대로 해외 시장은 GDP 쇼크에 메타 쇼크까지 겹치면서 급락이 나왔다가 저가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했고, 심지어 애프터마켓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은 급등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메타 실적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메타는 이렇게 안 봐주고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은 왜 봐줬을까요? 시장이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맥을 잡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봅니다. 그리고 시황이 스크립트를 이 영상보다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있습니다. 여기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갈게요. 우선 우리 시장 이야기하기 전에 이 간악한 메이저들의 농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간악한 메이저 있을까요, 과연? 외국인 또는 기관들이 시장을 흔든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일까요? 가령 외국인들이 수요일까지만 해도 현선물을 매수했다가 어제는 현선물을 싹 매도를 했죠. 왜 이렇게 시장을 흔드냐 싶을 수도 있는데요.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시장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다 똑같이 힘듭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외국인들은 당연히 팔아야 되고, 시장이 상승하면 사줘야 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렇게 추격 매매하다 보면 양싸대기 맞고 다 털리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종목 유니버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오늘 사야 한다라고 하면 유니버스 내에서 사야 되는 종목들을 사는 거고,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유니버스 내에서 팔기로 결정한 종목들 팔면서 계속 그 엣지를 챙겨가는 거예요. 한편 이 지수익 급등락으로 돈을 버는 또 다른 존재들이 있죠. 바로 마켓메이커들인데요. 이번 5월물 옵션 시장에서 지수익 출발 자리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빠른 속도로 348선까지 내려오면서 콜 클래스나 풋 클래스 모두 평균 발행 단가가 아주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가격에서 옵션을 팔아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해당 구간 내에서 어떻게 움직이든 마켓메이커들은 이 구간만 벗어나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해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370에서 350 구간 내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다시 시장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 증시는 오랜만에 선물 미결제 약정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장중 한때 25만 계약을 넘기기도 했는데요. 마감까지도 6천 계약이 순증해서 넘겼죠. 이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량과도 일치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은 시장이 반등이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선물 베이시스도 다시 악화돼서 놀랍게도 장중 평균 베이시스가 다시 이론가 대비 마이너스 1포인트 가까이 저평가되었고요. 프로그램 차익 매도는 1,500억이나 나와버렸습니다. 이 선물 시장만 보면 시장이 계속 빠질 것 같지만 옵션 시장의 분위기는 또 달랐어요. 마켓메이커들이 하방이 아니라 상방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수가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콜클래스의 미결은 370 이상이 외가격 중심으로만 쌓였고, 반대로 풋클래스의 미결은 355까지도 쌓이는 등 이 구간에서는 그래도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것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자, 거기에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델타가 큰 옵션들은 자신있게 매도를 못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이 대형주의 실적 발표에 따른 변동성도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극의 가격 옵션 평균 발행가가 너무 좋죠. 그래서 굳이 이 구간에서는 해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델타가 큰 옵션들을 잘못 매도했다, 그러면 해지 비용만 왕창 물어낼 수 있어서 어쨌든 이번 주는 적극적인 옵션 매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콜, 풋 모두 동일한데 그렇게 이번 주에 370에서 350 구간에서 계속 방향성 타진을 이어가다가 다음 주에 본격적인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갑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 증시 흐름과 관계없이 하루 종일 눌렸습니다. 특히 미국 GDP 발표 이전에 미국 지수 선물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유럽 증시는 개장 초에 바로 매도가 쏟아지면서 좀처럼 반등하지 못했는데,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어제도 장기 채권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의 변동성이 일반적으로는 채권 시장의 변동성보다 높기 때문에 전일 미국이나 유럽이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은 꽤 긴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나 채권 시장은 거의 반등을 못했어요. 자, 근데 금요일 PC 지표마저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저는 채권 시장 툼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연이은 하락은 지표의 무게에 비해서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장의 흐름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도 느껴집니다. 바로 비달러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엔화를 제외하고는 어제도 미국 GDP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만 비달러가 눌렀다가 낙폭을 상당히 회복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채권 시장은 얼마 회복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채권이
단기물은 몰라도 장기물에 대한 매수는 좀 자신이 없다라는 뜻과 그런 뜻과 동시에 더 이상 달러 스마일,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 같아요. 유로에는 오늘도 스탑로스가 터지면서 유로당 166엔까지 유로가 강세를 보였고요. 또 멕시코 페소화를 제외한 나머지 비달러 바스켓은 상당히 골고루 반등을 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비달러가 이제 점점 강해진다는 것이 좀 시장의 특징입니다. 한편 상품 시장에서는 구리가 계속 오르면서 톤당 1만 불 달러, 그러니까 1만 달러 고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장중에 이 시장 불안으로 인한 이벤트가 있다 하더라도 구리는 계속 꾸준히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원자재 발 인플레이션 이슈가 언제든지 고개를 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름 시장 또한 장중 뭐 특별한 뉴스플로 없었는데 82달러 선까지는 초반에 계속 매도가 쌓였거든요. 근데 유럽 세션 마감 후에 낙폭을 빠르게 만회하고도 종가 고가의 상승으로 마감해서 다시 83달러 후반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비달러의 강세를 상품 시장이 좀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대망의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오늘 미국 세션 움직임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우선 목요일 새벽, 그러니까 수요일 미국 증시 마감 후 이 메타의 실적 발표에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마감했죠. 이후에 아시아 세션에서 나스닥 선물은 계속 약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특이하게도 유럽 세션 들어서 나스닥 선물이 의외의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구간에서는 유럽 증시가 꾸준히 조정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선물은 물론이고, 특히 러셀이 0.5% 이상 오르는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했었죠. 그러니까 러셀은 전일 눌린 것을 모두 회복하고도 화요일 종가 수준까지 반등했어요. 이런 거는 전형적인 기술적인 매수세로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밤 9시 반 미국 GDP 발표와 함께 시장이 급락 전환하게 됩니다. 나스닥이야 뭐 전일 하락한 것이 있으니까 나스닥 선물은 그나마 덜 빠졌는데 러셀은 강력한 음봉을 맞았어요. 이후 본장 개장 후 나스닥이 반등을 시도한데도 러셀은 반등은커녕 낙폭을 키워서 장중 마이너스 2% 넘는 하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조금 이상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미국 GDP 발표의 시장이 이렇게까지 발작적인 액션을 보였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저는 옛날에 아주 옛날이야 있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아틀란타 GDP 나우 같은 실시간 GDP 계산기가 생겨서 그다음부터는 GDP 자체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표가 분기 단위로 발표돼요.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래도 시장이 굳이 발작적 반응을 보인 이유를 생각해 본다 하면, 우선 이 시간대 이 프리마켓 호가가 들어오는 거 보면 메타가 워낙 나쁘게 나왔죠. 그래서 좀 더 언더슈팅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GDP 수치가 컨센서스인 2.5%보다 과하게 낮은 1.6%가 나왔다. 이런 것들도 이거 왜지? 좀 약간 이상한 반응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발작적 액션을 보였다라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후의 흐름들을 보면 이게 좀 이상하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지수가 처음에 급락을 하고 나서 처음부터 바로 오른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수가 본격적으로 반등한 거는 새벽 1시 이후예요. 나중에 탄력을 받으면서 나스닥 먼저 양전환했고요. 이어서 S&P마저 양전환하게 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셀이나 다우는 양전환에 실패했어요. 이거는 이 테크 주식에 대한 과매도가 있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민감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셀은 당분간 이 채권 시장이 좀 안정을 찾기 전에는 좀 더 내려갈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기술주들은 그래도 이 가격대에서 과도한 매도가 나오면 반발 매수는 좀 들어온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은 갭다운 출발 후 처음 1시간 동안은 좀 반등이 나오는가 했는데 유럽 마감할 때까지 다시 눌리면서 바닥에 무슨 껌을 붙였나 싶었어요. 갭다운이 나온 이 메타, 아마존도 그렇지만 엔비디아가 함께 갭다운 출발한 뒤에 아주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는 일단 방어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새벽 1시 이후로 더 이상 매도가 나오지 않자 이미 시작된 변동성 매도가 더욱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사실상 종가 고가로 끌어올렸고, 여기에 장마감 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잘 나온 것이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나스닥 선물은 차트를 좀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급반등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체 시장을 보면 기술적 반등 이상이 반등일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개별 종목들 하나하나씩 보면 오늘 캐터필러 무려 7% 급락을 맞았죠. 한 번에 61선 깼어요.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도 한 번에 121선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반등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격이 과하게 벌어져서 기술적 매수가 들어온 것이지 시장이 좋아서 뭐 계속 저가 매수 이건 아니란 것입니다. 아마존도 61선 깨고 초반 5분 동안은 거의 투매가 나왔었어요. 그런 다음에 시장을 수습하면서 반등이 나온 것인데 이런 것들은 다 갭을 채우는 정도의 반등이 나온 것이지 시장은 1분기에 정점을 찍고 조정기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편 시장이 이렇게 발작적으로 움직이는데 변동성은 왜 이렇게 고요한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은 시장이 과거와 좀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28일짜리 변동성 매수를 해지하기보다는 그냥 장중에 제로데이트 익스파이어 옵션을 가지고 변동성을 썰어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시장이 하락한 것이 작년 10월부터 스트레이트로 상승하다가 처음으로 고개가 꺾인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외봉으로 부러지는 것보다는 중간에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고개 다시 들고 이후에 부러지는 것이 진짜 변동성 폭발이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변동성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장중에 제법 큰 움직임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 이렇게 죽이는 것은 과거와는 좀 분명히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현재의 변동성 수준은 지난 4월 초의 수준 내려갔어요. 근데 주가는 4월 초에 비해서 한참 내려와 있죠. 즉 반등도 저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특히 금요일에 PC 물가지수 발표되죠. 그런데 미리 좀 변동성을 너무 빼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금요일에 아무리 지표가 나쁘게 나오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이런 실적으로 시장이 좀 버틸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표현 같아요. 즉 이것은 계속 오르지도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하튼 시장이 분명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변동성이 과하게 빠져있는 것은 늘 경계되는데요. 여하튼 이번 물은 최대한 옵션 매도를 하지 않고 볼 생각입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1.6포인트 상승해서 360선에 안착을 했는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으로 인해서 나스닥 선물이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저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지만 과연 수요일에 기록한 이 박스 상단, 그러니까 365선을 넘기는 상승 나올 것인가?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아시아 세션 시황에서 설명드렸듯이 여전히 370에서 350 구간에서 시장은 방향성 타진하면서 옵션 프리미엄을 아주 조금씩 빼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방향성 플레이도 연속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다음 주 초까지도 그냥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고 하면서 계속 양옵션 프리미엄 빼다가 다음 주 후반 이후로 다시 누르든지 아니면 반등을 시작할지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지역별로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영국은 역사적 신고가예요. 홍콩 증시 또한 바닥권에서 부지런히 올라와서 YTD 기준으로 신고가 치고 있죠. 또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부진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더 이상 부러질 때가 있느냐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 전환은 저는 아직 멀었다라고 보고요. 당분간은 계속 단기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러셀 매도를 쌓았는데 PCE 지표가 기대 이하로 내려가서 채권이 반등할 가능성보다는 최소한 컨센서스 수준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물가가 생각보다 세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러셀 매도를 풀지 않고 계속 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나스닥이 강한 반등을 한 동안 러셀과 다우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어요. 물론 이제 다우 지수는 IBM과 캐터필러 때문에 못 올라온 것이라고 보지만 러셀이 못 올라온 것은 시장이 아직 의미 있는 반등할 때가 아니라고 보고 최소한 러셀이 쌍바닥 볼 때까지는 매도를 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지달러가 수량이 좀 많긴 해요. 근데 계속 홀드하고 있고요. N은 머리 아픕니다. 근데 어쨌든 금요일이 BOJ 기자회견까지는 계속 홀드할 계획입니다. 근데 기자회견 끝나고도 시장 개입이 안 나온다 그러면 엔화는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